2014B에 새롭게 추가된 매틀랩 기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B 버전에서는 매틀랩과 이미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시스템 툴박스, 스태티스틱스 툴박스와 계산 금융 관련 제품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새롭게 향상된 그래픽 시스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폴트 컬러 맥과 라인 컬러 색상이 이제 변경이 되었으며 안티 얼레이스드 폰트와 라인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보다 세밀한 그리드 라인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매틀랩 그래픽 오브젝트를 통해서 단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그래픽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들을 변경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래픽 시스템에서는 틱 레이블을 로테이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트 타임 틱 레이블의 경우 화면을 사용자가 확대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타임 레이블이 자동으로 변환이 되며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탭 판넬을 이용해서 탭 형태로 GUI를 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스토그램과 애니메이티드 라인과 같은 새로운 플랫 함수들도 추가되었습니다. 요일과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데이트 타임이라는 오브젝트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레스트 타임을 표현하기 위한 듀레이션과 칼렌더 듀레이션이라는 오브젝트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시간에 대한 연산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으며 또한 서머 타임제를 포함한 타임존에 대한 변환도 절대 시간에 대한 변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틀랩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메모리를 훨씬 더 추가를 하신다든지 디스크 용량을 늘려서 64비트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블락 프로세싱 혹은 디스트리뷰트 어레이를 통해 파프와 같은 방식으로 빅데이터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역시 클러스터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2014B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스토어, 맵 리듀스와 같은 하둡 기반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관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데이터 스토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스토어는 하나의 큰 파일이라든지 다수의 텍스트 파일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며 혹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끌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부분들을 보시거나 액세스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맵 리듀스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데이터 스토어에서 셀렉션된 빅데이터들을 처리를 하는 익스플로어 및 머신러닝, 통계 처리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맵 리듀스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데스크탑에서는 패럴 컴퓨팅, 여러 대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MDCS 환경을 이용을 해서 계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으며 매틀랩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작성된 맵리듀스가 구현된 그러한 알고리즘을 기존 하드 시스템과 통합하실 수 있도록 디플로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2014B에서는 소스 컨트롤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Git와 SVN과 같은 소스 버전 컨트롤 기능을 연동하실 수가 있으며 현재 커런트 폴더 창에서 소스가 리비전 되었을 때 그 리비전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B에서는 사용자 전용 매틀랩 툴박스를 작성하셔서 패키징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인스톨러 파일을 통해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 데이터, 앱, 다큐멘트와 예제 파일들을 사용자 전용 툴박스로 패키징화해서 매틀랩 사용자들끼리 서로 공유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매틀랩과 시뮬링크는 다양한 저가형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틀랩의 경우 데이터 I/O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거나 제어 신호를 하드웨어에 보내실 수가 있으며, 시뮬링크의 경우는 바로 사용자가 작성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서 바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4A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매틀랩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웹캠의 경우 더 이상 이미지 어키션 툴박스가 없으시더라도 매틀랩에서 바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14B에서는 안드로이드 센서, 레고 EV3 로봇과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R2014B에서는 매틀랩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툴박스에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리전 어널리시스에 관한 새로운 앱이 추가되었으며, 16개의 함수가 C코드 생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비전 시스템 툴박스에서는 새롭게 카메라 칼리브레이션 앱이 추가가 되었으며, 이미지 셋 클래스를 활용하셔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클래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스태티스틱스 툴박스의 경우 라지 데이터 셋에 대한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 벡터 머신을 포함한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링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계산금융 관련해서는 데이터 피드 툴박스에서 블룸버그와 비파이프, 톰슨 러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 툴박스의 경우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의 파생상품 가격 결정에 관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페이지를 클릭하시면 R2014B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틀랩에 관한 추가적인 기능들은 아래 웹페이지를 클릭하셔서 각 기능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2014B에 추가된 심링크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링크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툴인 시뮬레이션 데이터 인스펙터는 기능이 개선되어 이제는 시뮬레이션 중에도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보고 싶은 신호를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축에서 여러 그래프를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 범위 내에서 신호의 값을 보여주는 데이터 커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델 내에 위치한 특정 신호를 보길 원하면 시뮬레이션 데이터 인스펙터에서 신호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생성을 빠르게 해주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스마트 에디팅 큐 기능은 심링크 모델을 좀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심링크 에디터 창에서 블럭의 이름을 타입하면 모델의 블럭이 나타납니다. 블럭을 추가한 후 대화 상자를 열 필요 없이 바로 블럭의 파라미터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블럭을 다른 블럭과 연결 시에도 더 쉬워졌습니다. 블럭 연결 시 몇 초 동안 나오는 스마트 가이드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신호가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시뮬링크의 모델 템플릿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뮬링크에서 새 모델을 만들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델로부터 많이 만듭니다. R2014B에서는 디자인 템플릿으로부터 모델을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피지컬 모델링 또는
제어 설계를 위한 여러 개의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만든 템플릿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가 하드웨어와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틀넷과 시뮬링크는 저가 하드웨어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알고리즘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R2014B에서는 기존에 지원되던 하드웨어 리스트에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센서, 레고 마인드스톰 EV3, 다양한 알두이노 보드 등이 지원됩니다. 이번에는 향상된 시뮬레이션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뮬링크 사용 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합니다. 하지만 값 변경 시마다 일반적으로 모델 블록 업데이트, 시뮬레이션 시 필요한 코드 생성, 동작 순서 결정 등의 업데이트 다이어그램 과정을 거친 후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해 Fast Restart라는 새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Fast Restart 옵션을 사용하면 연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뮬레이션 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데이트 다이어그램 과정을 거치지만 그 후에는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여도 업데이트 다이어그램 과정 없이 바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링크 신호 추적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뮬링크 모델이 많은 신호를 가질 때 특정 신호가 모델 전반에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새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는 이를 좀 더 쉽게 해줍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뭔지, 모델 어디에서 쓰이는지 보여주며 모델 안에서 어떤 신호가 쓰이는지 보여줍니다. 인풋은 왼쪽에, 아웃풋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그것들을 클릭하면 모델에 어디에 있는 건지 알려줍니다. 모델 뷰 기록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델은 여러 개의 계층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 뷰 마크는 쉽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모델의 특정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북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뷰마크는 뷰마크 매니저에 저장되고 여기서 이전 뷰마크된 모델의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뷰마크 매니저를 통해 다른 모델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블록 주석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면 여러 엔지니어가 한 모델을 공유하여 작업합니다. 보통 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에게 어디를 수정했는지 알려주면서 모델을 공유합니다.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한 블록 주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석으로는 문자뿐만 아니라 테이블, 그림 등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 파일 관리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시뮬링크 프로젝트에서 제공되어 왔던 지트와 서브 버전과의 연동이 매틀랩의 현재 폴더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수정본 사이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거나 병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플로우의 새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트 플로우에서는 컨디셔널 브레이크 포인트와 데이터 보기 등 디버깅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차트를 통해 한 스텝 디버깅 시 값을 보려면 데이터 심볼 위를 맴돌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보고 싶은 데이터를 추가하여 와치 윈도우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변수 값이 변할 때
하이라이트되어 알려줍니다. 이상으로 R2014B에 추가된 심링크 관련 제품의 기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